9월 6일 토요일 광명 스쿱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는 특이하게 6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노조 선수로만 1노조 선수로만 구성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비노조 선수가 단 한 명도 출전하지 않은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전일 대부분의 강자들이 선전 펼쳐 나가면서 무난하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자들의 연대 세력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배수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수들은 연대 선수를 챙겨 나갔습니다만 쫓아가지 못하거나 직선에서 잡히면서 팀 간의 협공이 좀 좌절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이 대부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삼복승에서는 다소 좀 틀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시는 전략은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전일보다 더 안정적인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이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문영윤, 유성철, 장지웅, 정현수, 김지광, 김준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문영윤, 유성철, 장지웅, 정현수, 후보 선수인 김지광, 김준일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몇몇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유성철, 장경동, 이길섭, 전장윤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주드륵발에 나갔었던 유성철이 끝까지 버텨내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지웅, 윤우신, 김기훈, 주정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주드륵발에 나갔었던 장지웅의 시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후보 선수인 주정원은 젖히다가 외선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현수하고 권순우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특성급 버금가는 시속을 보여줬었던 정현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권순우는 젖히기까지는 노려봤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 광명스컵 9라운드 정현수하고 권순우가 동반 출전한다는 점 과연 협공에 나설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문영윤, 박민호, 임영환, 김성현, 손동진, 성정호, 김기범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문영윤이 선행력을 발휘 나갔는데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끝까지 버텨냈었고 손동진은 젖히기 나서려다가 대열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영윤, 유성철, 장지웅, 정현수, 후보 선수인 김지광, 김준일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설명 전에 최근 조회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청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스쿱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스쿱 6라운드 배수철이 전일 여유있게 팀 선배 손동진까지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손동진이 마크 놓치지 않고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성근은 힘을 썼고 박민호는 손동진 뒤에 있었습니다만 수입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전주팀 완승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배수철이 전주팀 선배 김종재가 있습니다. 두 선수와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박윤아가 다소 고전했습니다. 유성철은 선행력 발에 나갔어요. 문영윤도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배수철이 김종재를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죠. 20살 털이 있는 두 선수를 아는 점에서 배수철이 김종재를 챙겨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타정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종재가 과연 쫓아 나설 수 있을지는 다소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배수철이 전반적으로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박윤아가 전혀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배수철과 박윤아의 동반 입상을 한번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아가 힘을 써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 김우현이 박윤아를 앞에다 두고 경주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윤아 다소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컨디션 괜찮다는 점에서 배수철과 박윤아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의 받아줄 말씀 전해드리면서 특성급 강급자인 유성철도 빠르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힘을 썼어요. 다소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힘을 써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발주도 2점 살려나가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배수철과 유성철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수철이 과연 박윤아, 유성철, 문영윤 여기에 김주동을 제외하고 김종재까지 챙겨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좀 배수철하고 박윤아의 동반 입상, 배수철하고 유성철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뭐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문영인도 지정하는 때만큼은 컨디션이 괜찮았습니다. 배제할 수 없는 문영인도 실력자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라고 한다면 배수철이 무리하게 김종재를 챙겨주려고 하게 된다면 타종부터 때리거나 저쪽의 타이밍 잡아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히려 타이밍 재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어차피 이번 편성은 배수철 중심으로 뭐 저배당으로 뚫려 나가고 있는 고만고만한 배당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노려보게 된다면 박윤아가 유성철과 호흡 맞춰 나가거나 문영윤의 선행을 박윤아가 몰아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배수철이 오히려 힘든 견전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박윤아하고 유성철입니다. 박윤아하고 문영윤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배수철 자체가 희속감 면에서 월등하다는 점 김종재 협권보다는 박윤아, 유성철, 문영현을 의식한 견주력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7라운드 뭐 이명현이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호준도 직선에서 편안하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직선 취입도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명현의 뒷자리는 장호준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처럼 김성구가 힘을 쓸지 최승국이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명현이 욕심을 내게 된다면 지역 후배인 김성현을 뒤에다 붙이면서 장우준 견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 두 선수의 수싸움 신경전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뭐 장우준도 때릴 때는 시속감은 괜찮아요. 하지만 전반적인 시속은 이명현이 뭐 경주감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명현이 완급만 조절해 나가게 된다면 장우준이 이명현을 상대로 넘어서긴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이명현과 장우준의 동반 입장 쪽에 이명현과 장우준의 동반 입장 쪽이 경제 중심으로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성구가 전일 힘을 써봤습니다만 다소 아쉬움을 남겼어요. 그러면 이명현이 다시 김영현, 김성구 활이 나가면서 승리 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뭐 시속감만 괜찮다면 김성구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명현과 김성구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장우준의 저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명현과 장우준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최성국이 상당히 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최성국이 3차권에서 변수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편성도 뭐 객관적인 기량은 이명현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변으로 이어질 가능성 크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명현이 무리해서 팀 지역 후배 김성현을 챙겨주려고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성국이 힘을 쓰고 장우준이 몰고 가는 취입 승부도 가능하죠. 장우준이 김성구 활에 나가면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간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명현이 아무래도 고전하게 된다면요 노릴 만한 선수는 장우준의 최성국입니다. 장우준의 김선구 정도는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명현이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완급 조절에 나가게 된다면 뭐 장우준 견제는 충분히 가능한 만큼 이명현과 장우준의 전략적인 연합은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스컵 8라운드 뭐 김주석이 월등하죠. 시속감 면에서 월등한 김주석 후미를 두고 주현욱과 김시진의 마크 다툼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김주석이 완급 조절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최병일이 뭐 김주석까지 넘어서려고 했었던 상황이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그러면 철저하게 완급 조절해 나가게 된다면 주현우 김시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자력 능력만 놓고 본다면 장지웅이 26기 동기생 힘을 쓰는 견주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주현욱의 마크라든지 김시진이 후미권 따라 나서는 견주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주석 입장에서는 김시진과 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김시진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뭐 두 선수가 동갑내기 친구 사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장중이 잘만 가준다면 김주석이 몰가서 짧게 가져가고 주현욱과 김시진이 마크 잡선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장중이 시속감이 어중간합니다. 뭐 지종훈련 때는 나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인데 김주석이 끝까지 활약이 나가면서 주현우, 김시진 견제 나설 만한 정도의 시속은 아닌 것 같아요. 넘어서게 된다면 전 김시진과 호흡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주현욱이 마크 잘 하면서 착순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 의원이 주현욱을 달았습니다. 금일도 김주석의 주현욱을 뒤에다 붙이는 견준력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주석 다음으로 득점 높은 선수가 주현욱이에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주석과 동갑내기 친구 김시진과 협공 가능성, 김주석이 주현욱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충분히 착수권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장지웅도 선행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26기 동기생인데 뭐 두 선수가 또 가평과 양양군청에서 한 살 터울 또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장중에 2차권 진입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3차권 진입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주석이 월등한 만큼 이번 편서 김주석 중심으로 주현우, 김시진, 장중인데 김시진 동갑내기 친구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편성 자체도 김주석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변까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에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석이 오히려 장중을 몰고 가려고 하게 된다면 김시진도 상황에 따라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시진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주현욱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김시진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지역 선배 김경환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선취비 모두 가능한 김주석이기 때문에 김주석 상대로 김시진이 넘어서긴 버거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인정하고 주현우, 김시진 중에서는 동갑내기 친구 김시진과 협공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라운드 뭐 정현수도 시속감이 월등합니다. 문제는 지주공을 때 두 선수가 협공 동반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현수하고 권순우 단 둘이서 훈련을 했는데 정현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권순우 달고 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권순우가 힘을 썼습니다. 전반적인 시속이 좀 생각만큼 좋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었던 권순우. 정현수가 권순우까지 챙겨 나가기보다는 권순우를 앞에다 두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최병일이 후미권 막혀 나가고 박민호가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최병일도 직선 추입이 상당히 좋아요. 전일도 넘어서려고 했었던 최병일, 정현수도 최병일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경주라는 점에서 정현수하고 최병일의 동반 입장 쪽에 정현수하고 최병일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정현수하고 권순우가 지종을 할 때 함께 훈련했었다는 점 선행 나서면 버텨내지 못해요. 하지만 정현수가 권순우 달고 쐈을 때는 충분히 동반 입장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현수하고 권순우죠 신사팀 협공한 동반 입장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현수도 최병일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정현수 최병일과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권순우 착순권 진입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순우가 때렸을 때는 아무래도 정현수가 권순우를 상대로 좀 세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최병일의 뒷자리는 박민호가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박민호 손동진 막해 만족했습니다. 차가 나오지 못했어요.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박민호도 기아는 3.85밖에 안 되는데 직선 추입이 상당히 좋습니다. 회전이 좋아요. 최병일의 뒷자리 막혀 나가게 된다면 착순권 진입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순우가 힘을 쓰고 정현수가 좀 몰고 가려고 하게 된다면 최병일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민호가 쫓아가고 김호준이 따라 나서는 경주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란 점에서 최병일이 젖히게 된다면 박민호, 최병일이 젖히게 된다면 김호준과의 협공 가능성도 상황에 따라서 뭐 이들 중심으로도 좀 공격적으로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현수도 선수비 모두 가능한 시속감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뭐 버텨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권순우
호흡을 둘 다 붙일지 빠르게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병희를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라운드 이성재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얼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김기훈 29기 동기생이긴 합니다만 이성재가 김기훈을 챙겨 나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팀 선배 손동진이라든지 김태한 성적으로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재가 전일 김태한을 뒤에다 붙이고 완급 조절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준희를 활용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금일도 이성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태한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변수가 바로 손동진입니다. 전주팀에서 함께 배수철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두 선수. 전일 배수철은 손동진을 완벽하게 챙겨 나갔어요. 중고등학교 선후배 이성재가 손동진 달고 쏘게 된다면 김태한이라든지 성정우가 빼앗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주도력이 상당히 뛰어난 이 성재라는 점에서 손동진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전일 전주팀 완승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금일도 전주팀 완승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손동진도 여차하면 마크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단 손동진이 앞에 있을 때는 협공이 어렵다는 점. 하지만 이성재가 손동진의 초조 부담 덜어주게 된다면 김기훈이라든지 김태환이 하동성이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주팀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전 전주팀 완승이죠. 이성재하고 손동진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4주 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김태환도 선행력 발휘 나갈 수 있어요. 이성재가 몰고 가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전일은 뒤에다 뒀습니다만 금일은 앞에다 두고 활약에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고 금일도 뒤에다 붙이면서 힘을 쓰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득점 인정받게 된다면 이성재하고 김태환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동진 마크 된다면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이성재하고 손동진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할 말씀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문제가 성정우입니다. 전일도 성정우가 직선에서 김호준 상대로 취입승을 펼쳐나가면서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손동진이 털리면 아무래도 성정우가 쫓아 나서는 경주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성재는 손동진을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발목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태한이 성정우 한과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김태한의 뒷자리를 성정후가 막혀 나가면서 이성재가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 공략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성재가 무리해서 손동진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발목 잡히긴다면 김태한하고 성정환 김태환하고 성정우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재가 마크 추입형 선수가 아닙니다. 29이 넘버 2예요. 그 점 때문에 손동진과 호흡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라운드 주드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박병하 전일 박병하가 김호준까지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호준이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박병하 연대가 없죠. 연대가 없기 때문에 박병하 입장에서도 좀 순리대로 경주를 풀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우신 선행력 갖춘 선수입니다. 전일 힘을 써봤는데 다소 좀 5%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후미권에서 차가 나올 만한 선수가 없는 상황인 만큼 박병하 철저하게 윤우신 활약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윤우신이 때려주고 박병하가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박병하고 윤우신의 동반 입장 쪽에 박병하고 윤우신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김지식이 부상 이후 아직까지는 완벽한 몸 상태가 회복이 덜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순간적으로 마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득점이 있기 때문에 박병하도 김지식 배제하고 견주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딱히 직접적으로 챙겨 나갈 만한 선수가 없는 상황이란 점에서 박병하의 뒷자리 김지식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병하고 윤우신과의 협공 가능성 박병하고 김지식과의 호흡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월등하기 때문에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대한도 마크 된다면 3차권 정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우신, 박병하, 김지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박병하 월등합니다. 후차 찾는 편성 윤우신과의 협공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라운드 전일 김우현 대단했어요. 여유있게 저측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김우현이 박유나 뒷자리를 마크해 나가다 보니까 다소 좀 힘든 건조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김우현 여유있게 넘어서면서 주연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초조보다만큼 있긴 합니다만 컨디션은 괜찮아요. 문제는 딱히 때릴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금일도 김준일이 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만큼 김준일 자리 잡고 김우현 여기에 이승철 순으로 자리 잡고 견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우현이 김준일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세게 넘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승철이 호미권 마크에 나가는 견주 가능하죠. 전일 이승철이 다소 마크 놓쳤습니다만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거 보니까 몸 상태만큼은 상당히 좋다. 상황에 따라서 김우현 상대로 편안하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승철의 직선 취입도 한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우현하고 이승철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고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김준일이 잘 갔을 때는 김우현도 굳이 세게 넘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지역 서름에라는 점에서 김우현하고 김준일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승철과 협공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상권 7번 이만지 끌어내서 받아가면 이승철 뒷자리 꽤 차는 김우현의 흠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임한직 3차권 정도는 충분히 착순권 진입 가능하다는 점이 변수란 점 말씀드리면서 전일 보여줬었던 김우현이에요. 이승철과 협공 가능성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견제에 나가게 된다면 김우현, 김준일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일 펼쳐 나갔었던 강자들이 본인의 연대들과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다면 이변 가능성 크지 않다. 안정적인 경주 결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